자,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강혜경 고문님, 저도 요즘에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좀 쭉 보고 있는데 일라일일리만 잘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에브비라고 하는 기업도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거의 20% 넘게 나오고 있는데 에브비는 도대체 요즘에 뭐가 좋은 상태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나스닥 지수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제 우리가 좀 이 에브비의 주가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 거를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에브비에 대해서 이 상황을 조금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우리가 오늘 좀 짚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에브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가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포인트로 좀 짚어볼 부분을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에브비의 미래 성장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성장 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주가는 계속 이어질 것인가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첫 번째 이 에브비의 그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지금 약 375조 원입니다. 근데 매출액을 보면 76조 원에 영업이익이 약 39조 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만 봐도 상당히 정말 높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좀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처방의약품 매출액 순위로만 보게 되면은 파이자에 이어서 에브비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매출액을 나타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브비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고 랭킹이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아시는 게 필요한데요. 에브비는 주요 사업부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면역이죠. 그 휴미라로 많이 알고 계시죠. 휴미라, 그 림보크, 스카이리지 뭐 이런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면역 쪽이 있고요. 두 번째가 항암, 그리고 세 번째가 신경과학, 그리고 네 번째가 보톡스로 이렇게 좀 많이 알고 계시는 이 미용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안과,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미라가 매출액이 많이 높다라고 해서 이 휴미라 쪽, 이 면역 쪽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이 나머지 이 5가지 포함한 여기에서 성장 동력이 어디서 매출액이 많이 늘 것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주가 흐름으로 이제 좀 보게 될까요? 그러면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2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2019년 전후로 해서 이 넥스트 휴미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시점입니다. 지금 이 미국의 특허, 이 휴미라의 미국 특허 만료를 앞두고서 휴미라가 이제 넥스트 휴미라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2가지가 궁금한 건데요. 2019년에는 에브비가 답을 했죠. 엘러간, 보톡스를 가진 엘러간을 인수하면서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80조 원 됩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면서 그 답을 줬고요. 단기간적으로는 그 전체 매출액에서 휴미라가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그 당시 55%가 넘었는데 40% 이하로 낮추겠다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지금은 약 한 38% 정도 되니까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인데요. 내년에 미국에서 휴미라 특허 만료를 보면서 이 넥스트 휴미라 어떻게 되느냐 투자자들은 정말 궁금하고요. 그러면 매출액이 감소할 텐데 최저 매출액 오는 그 감소가 오는 그 시점이 어디가 되느냐라는 게 이 바이오 에브비를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궁금합니다. 또 연결을 하자면 국내에서는 내년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가 내년 7월에 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국내 투자자분들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미래로 가서 매출액에 대한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 그다음에 제가 전망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내년에는 휴미라 매출액이 미국에서 특허가 만료기 때문에 약 한 45% 정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내년이 가장 낮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다시 매출액은 상승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나스닥 지수하고 에브비하고의 이 PR로 비교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에브비는 PR이 약 12배고요. 나스닥 지수를 보면 약 21배입니다. 이렇게 하락했는데도 21배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에브비는 넥스트 휴미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있고 상승 기조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까지 기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뭐 사실 휴미라라고 하는 품목은
단일 품목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특허가 만료되면 에브비는 주가 하락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을 뭐 보톡스나 다른 부분으로 매출액 성장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중국 관련된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코로나 규제가 굉장히 급격하게 완화되고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 완화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그럼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뭐 의료 시스템도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감염자 급증하게 되면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되게 헷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는 활짝 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열 수 있으니까 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당국이 11월에 20가지 완화 조치를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12월에 다시 10가지 추가 방역 완화에 대한 이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중국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중국이 이런 정책을 한 달도 안 된 시기에 막 내놓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내용들은 잘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많이 보실 수는 있는데요. 1차적으로 보게 되면은 PCR 검사 굉장히 완화됐고 그다음에 자가격리가 이제 허용이 된다라는 것도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확진자 보시는 거 크게 의미 없습니다. 사망자를 보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자가격리 했었을 때 다 이렇게 보고 의무 이런 게 없고 내가 좀 아프다 자가격리 그냥 내가 했다 이랬으면은 확진자 카운팅이 안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런데 백신과 치료제에 있어서 어떤 게 준비되냐. 오미크론 특화 4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허가를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4백신, 14억 인구를 맞춘 오미크론 4백신 다음 버전이죠. 오미크론 특화 4백신이 허가를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4백신 이후에 그 흡입형, 켄시노가 개발한 흡입형 백신이 중국 전역에서 지금 부스터샷으로 맞춰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절 스프레이 개발돼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절 스프레이도 12월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같이 부스터샷으로 이제 또 사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제품으로 지금 앞에 사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오미크론 특화 4백신이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나절 스프레이 허가받은 거고요. 세 번째가 지금 부스터샷으로 중국에서 접종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저나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다음 거 장 넘어가 보시면은요. 중국 4백신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2번과 4번만 딱 보시면 됩니다. 2번은 우리가 파이저 백신으로 알고 있는 mRNA 백신, 바이오엔텍 백신이고요. 그리고 4번이 코로나백, 4백신 3번 맞춘 겁니다. 근데 80세 이상에서 보니까 mRNA 백신하고 효능이 동등하게 나왔고요. 이거는 홍콩에서 오미크론이 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임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파우치 소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 언론에서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 2회 정도에서 맞췄었을 때는 효능이 낮을 수 있으나 3회 접종을 하게 되면 4백신 효능 좋다. 이런 말을 그 언론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4백신 효능 좋다. 이거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장 보시게 되면은 사망자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코로나로 이제 봉쇄, 우리 해제된 미국의 사례를 우리가 좀 중국의 사례를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그 미국에서 주요 사망 원인 세 번째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었고요. 직접적인 원인 사망으로 보면 41만 명이 넘습니다. 41만 5천 명이었는데요. 여기 같이 그 코로나 기인된 사망까지 보게 되면 46만 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이 되면은 지금 한 200명씩 하루에 그 200명 내외로 사망을 한다 그러면 10만 명이 사망 이내로 사망이 되는 거고요. 질병 그 순위로 보게 되면은 8순위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우리가 산수를 해보게 되면은 3억 인구, 미국 인구에서 46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는데요. 중국의 14억 인구가 어느 정도 사망자가 나와도 우리가 좀 이렇게 허용이 가능하고 경제가 이렇게 다 열리면서 활동하겠냐라는 거를 좀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마지막 장 한 장 보시게 되면은 높은 사망자 수는 이제 연령 고령층에서 있는데 지금 경제 활동을 원하는 강한 욕구가 있는 그 젊은 층에서는 이거 활동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중국 당국은 이제 사망자 수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활동
요구하는 원하는 그 젊은 세대들의 이 뭐라 그럴까요? 시속 게임에 있어서 이런 거를 좀 맞춰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열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그 천연가스 한번 볼게요. 천연가스는 이제 유럽에서 정말 이번 겨울은 정말 추운 겨울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현재 천연가스 가격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 상황인지랑 그리고 그게 경제 그리고 투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응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앞에 그 잠깐 중국 그거 한 그림 한번 볼게요. 그 중국이 이렇게 만약에 이제 봉쇄 해제됐을 때 어떠한 효과가 되냐면은 화학과 철강 같은 경우가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보면 알겠지만 포스코 순이익 기준을 보면 2021년도 순이익이 약 한 7조 정도가 나왔거든요. 7조 정도가 나왔는데 2022년도 실적도 2023년 그 만약 델타에서 오미크론에서 해제된다면 그 7조 육박하는 실적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타임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중국이 봉쇄 해제될 때 화학과 철강 기업들이 움직임을 보면 LG화학이나 그 다음 장에 보면 포스코홀딩스를 보면은 오히려 델타가 해제되기 전에 1월 달하고 5월 달에 그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고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제되기 전에 찍기 때문에 2023년에 오미크론 해제된다면 오히려 옛날 기준으로 보면 1월과 5월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연가스 급등은 그 지금 이제 보면은 미국과 유럽 천연가스 급등은 석유 가격과 패러티를 맞췄는데 배럴당 600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떨어졌다고 하지만 배럴당 400달러지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옛날에 그 기존에는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가 이런 생활의 개념 예를 들면 클린 에너지 그리고 기후조약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이제는 생존의 문제에 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럴당 400달러에 석유로 등가하면 400달러는 너무나 심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차 생산이 1000만 대인데 내년에 한 1600만 대 그리고 2400만 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전기차가 올라가고 있고 배터리도 올해 같은 경우는 뭐 600기가와트 아워씩 이렇게 600씩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이 전망치대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이런 유럽 천연가스 급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소재 기업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